이번 달 초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펼쳐진 불법 이민자 단속에서 2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이 스포츠 스타디움에 특수훈련을 받은 테러 대응팀 요원을 배치합니다. 제18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이학수 현 수석 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전철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시 응급구조대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에서 나오는 증오 범죄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달 초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를 타깃으로 단속을 펼쳐 25명을 적발했습니다. IC는 지난 4월에서 6일 나소 카운티, 서퍼 카운티 전역에서 안전한 도시 작전을 펼쳐 불법 이민자 2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중 24명은 범죄 전과자였으며 나머지 1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이었습니다. 24명의 범죄 전과는 음주운전과 마약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민 구치소에 감금돼 추방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한 도시 불체자 추방 작전을 펼친 토머스 데커 IC 뉴욕필드 오피스 디렉터는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주 타깃으로 실시했고 이 중에는 아이를 차에 동승한 채 음주운전을 한 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의 국적은 브라질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등 다양했으나 한국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날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에는 MS-13 갱 멤버도 있었습니다. 한편 IC는 지난 9월에도 전국적인 대규모 이민자 불체 단속 작전을 펼쳐 5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민자 체포가 전해보다 4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장, 스포츠, 경기장, 극장, 심지어는 일반 도로에서도 연이어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이 스포츠 스타디움에 테러 대응팀을 배치합니다. 1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시경은 맨해튼 미드타운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에 테러 대응팀 요원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테러 대응팀은 그동안 테러 대응 특별 교육에서 반자동 콜트 M4 라이플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근무 시 특수 헬멧과 방탄조끼, 헤드셋 등을 착용하게 됩니다. 시경은 지난달 맨해튼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한 후 특정 이벤트의 보안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테러 대응팀을 고정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부터는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과 퀸즈, 시티필드, 브루클린 MCU 파크에도 테러 대응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뉴욕에서는 2015년 이후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 등이 시내 곳곳 주요 지점에 배치돼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경 관계자는 테러 예방은 물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8대 뉴저지 한인경제협회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학수 현 수석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13일 뉴저지 포트리 풍립연회장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제18대 신임 회장 선거를 가졌습니다. 신임 회장 후보로 이학수 현 수석 부회장이 단독 출마, 찬반 투표를 실시해 만장일치로 18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17대 회장인 손호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 동안 회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회장직을 잘 마무리했다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학수 당선자는 회원들의 내실 강화와 네트워킹을 통해 월드 옥타 비즈니스로 회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뉴저지 지부입니다. 옥타 뉴저지 지부의 회원들이 월드 옥타 본부에서 내려오는 비즈니스에 많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가운데서 도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당선자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며 18대 회장 이 취임식은 오는 12월 19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동포사회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17일 금요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파인플라자에서 제8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 비영리 사회봉사단체로 주 정부에 등록되면서 출범한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지역 한인단체와 동포사회의 지원 아래 현재는 총 33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비상식량지원센터, 사회복지상담센터 등 다양한 복지활동을 하며 총 2,300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각종 프로그램 유지와 매년 늘어나는 상록 회원들을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동포사회의 후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권영진 회장은 올해에는 기존 상록회관의 건물 계약 기간이 끝나 뉴저지 파인플라자 2층으로 이전을 하게 된 만큼 한인 동포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후원의 밤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상록회가 이제 27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회관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상록회가 이제 명실공히 가장 여기 뉴저지의 어른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후원의 밤 행사가 끝난 다음 날인 18일부터 본격적인 회관 이전을 시작해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개관식까지 단장을 마치고 뉴저지 한인을 위해 더 봉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 MTA 전철과 기차 등의 연착과 지연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철역에 대기하고 있는 상시 응급 구조대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TA 전철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시 응급구조대가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전철 지연 운행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TA는 지난 7월부터 NEC 전철 액션 플랜의 하나로 출퇴근 혼잡한 시간에 응급구조대를 상시 대기시키고 위급 시에는 긴급 투입함으로써 환자가 초기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도록 하고 사고로 인한 전철 지연 운행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시 응급구조대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와 관련된 민원 제기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평일 전철 운행이 아픈 승객 때문이라고 제기된 민원은 12.2%나 줄었습니다. 전철의 지연 운행 시간도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13.4%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상시 응급구조대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이자 MTA는 처음 5곳으로 시작한 운영 전철역을 7곳 더 늘렸습니다. MTA 측은 상시대기 응급구조대 출동으로 현장의 환자가 이전보다 평균 3분 더 빠른 초기 응급처치를 받았고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지연 운행도 평균 2.5분이나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편견이 위험할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편견에서 나오는 증오 범죄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3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FBI가 집계한 지난해 증오 범죄는 총 6,100여 건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습니다. 또 증오 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인종 또는 민족과 관련된 편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 범죄 6,100여 건 중 57%인 3,480건이 인종과 관련된 증오 범죄이며 흑인에 대한 증오 범죄였습니다. 종교적 증오 범죄 중에는 55%가 반유대주의, 25%가 반이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바 있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유혈 충돌도 백인 우월주의와 반유대주의가 결합한 사건입니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증오 범죄도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 범죄의 가해자 중에는 백인이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가해자 중 약 40%는 피해자를 아는 면식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종차별과 성적 지향성 차이에 따른 폭력
폭력적 범죄도 25%에 달했습니다. FBI가 증오범죄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대선이 있을 때마다 증오범죄의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증오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정치적 분열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이번 달에도 전 분야가 오픈됐습니다. 13일 국무부는 12월 중 비자 발급 우선 일자를 발표하고 F2A 순위 지난달 우선 일자가 5주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인 F2A는 지난달 2015년 11월 15일이었던 문호가 2015년 12월 22일로 지난달 3주 정도 빨라진 뒤 이번 달에도 5주 앞당겨지면서 큰 폭의 진전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이민 분야의 처리 속도도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F1 순위는 지난달 한 달 진전되면서 새 회계년도 시작 후 가장 큰 폭으로 빨라졌지만 이번 달에는 10일 정도 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F2B는 1주 빨라졌고 F3 순위는 3주 그리고 F4 순위는 2주 진전됐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지난달 문호와 같으며 현재 서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보다 전 분야에서 빠른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F1과 F2A 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비자 발급보다 약 1년 정도 빠르고 F2B 순위는 약 10개월 정도 빠른 편입니다. F3와 F4 순위는 각각 약 3주와 5개월 정도씩 앞서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전 분야가 오픈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에서 주차하기 어렵게 자리를 찾아 주차해도 티켓을 받는 일이 많은데요. 맨해튼에서 주차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한 해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파킹 앱 업체 스팟 엔젤스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주차 위반 과태료는 모두 4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중 맨해튼에서 부과된 주차 벌금이 2억 달러에 달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파이낸셜 디스트릭이 도로변 주차를 포함한 공영 주차장 한 칸당 연평균 적발 횟수가 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어퍼 이스트 사이드 24건, 미타운 22건, 트로이베카 18건, 첼시 1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주차장 한 칸당 평균 주차 위반 티켓 14장이 발급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한 칸당 과태료도 다른 보로보다 9달러 이상이나 높은 평균 79달러 82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 한 칸당 한 해 평균 1171달러가 거치는 셈입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주차 위반 규정은 정차 위반이었습니다. 뉴욕시경 측은 다른 보로보다 혼잡한 맨해튼에서 더 많은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유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유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년 만에 처음으로 6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6에서 17학년도 미국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은 모두 58,663명으로 국제교육연구원의 연례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학생 수는 최근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에서 11학년도 73,351명을 기록한 후 평균 3.6%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3.8%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한인 유학생은 감소 추세이지만 미국 내 전체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3.4% 늘었습니다. 현재 107만 8,82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중국 출신 유학생이 가장 많아 총 35만 755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다음 순위인 인도 출신은 1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 유학생의 5.4%를 차지했습니다.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는 지난해 4위에서 다시 3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주, NYU는 가장 많은 유학생이 재학하는 학교,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전공하는 과목은 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 유학을 택하는 미국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 세계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태권도 한마당이 열립니다.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은 미주 지역 내 태권도인들의 실력 향상과 스포츠 한류인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태권도 경연대회 2017 팬아메리카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를 홍보하고 태권도를 알리고 또 미국에서는 사범과 사범들의 화합을 목표로 하는 이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그 누구나 다 참석해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목적입니다. 이번 대회는 12세 이하 주니어부터 60세 이상 마스터부까지 출전이 가능하며 공인 품새, 격파, 태권 체조 등 개인과 단체전을 포함한 모두 8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7 팬아메리카 국기원 태권도 한마당은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 동안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뺑소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보고된 뺑소니 사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뺑소니 사고가 LA에서 평균 18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LA 카운티에서 약 2만 8천 건에 달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며 LA 카운티에서 평균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절반이 뺑소니 사고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시 의회는 지난 2015년 뺑소니 사고 범죄자들을 신속히 추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에 들어갈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허가 없이 민간인 출입 통제의 선을 넘은 58세 루이지애나주 출신 미국인이 13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통선 마을 주민은 이 미국인을 발견해 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에 가기 위해 민통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군,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A씨의 입국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1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도심에서 열린 한 랩 콘서트에서 괴한이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현지 방송이 전했습니다. 사건은 12일 애틀랜타 도심에 있는 클럽 머스커레이드 언더그라운드 애틀랜타에서 열린 래퍼 커즌 스티즈의 콘서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려던 순간 관객 2명이 무대 위로 올라가자 청중 속에 있던 괴한이 무대 위 관객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벨라 의원과 지역 주민 20여 명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퀸즈 172가와 67 애비뉴에 세워지는 데이케어 센터의 건설을 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데이케어 센터를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의견인데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한블락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데이케어 센터가 또다시 건설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던 80대 한인 할머니를 교회 주차장에서 성폭행한 23세 마가리토 에르만데즈 벨라 다레스가 체포됐습니다. 약 4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교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담긴 범행 장면을 확보하고 용의자 검거에 주력했으나 3개월 넘도록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경찰은 벨라 다레스를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포근하겠고 흐린 가운데 오전 중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간 뒤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